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이조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이조의 탑다운 시간입니다.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시장과 기업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삼성전자의 반등 6만원대는 지켜주면서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진 못했습니다. 순매수로 전환되진 못하고 역시나 오늘 삼성전자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해줬지만 외국인들 매도로 마감했고요. 그래도 이제 팔 거는 다 팔았나 싶을 정도로 조금씩 좀 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그런 시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당분간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오늘 특이사항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쪽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다 하락하면서 그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8% 가량 급락하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러면 바이오랑 2차 전지 쪽의 수급 이탈이 결국에는 반도체 쪽으로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좀 시장에 대한 이슈들, 지난주 이슈들을 살펴보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발표할 기업들 어딘지도 살펴보면서 좀 시장과 섹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 미국 증시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CPI가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치보다 크게 높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나 코어 CPI,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전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사실 조금 뭐랄까요, 좀 CPI 결과 자체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좀 장 초반에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미증시는 강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이어지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도 소화를 하면서 결국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약간 CPI 결과에 따라서 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내려오는 추세긴 합니다만 좀 일시적인 반등을 살짝 한 건지 아닌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시장에 크게 충격을 줬던 수준은 아니고요. 뭐 살짝 발표 이후에 살짝 충격이 나왔습니다만 장중에 다 회복을 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이 PPI 같은 경우는 이전치와 예상치보다 다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근원 PPI 같은 경우는 다소 상승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보다는 지금 전월비 전년비에 대한 부분들 좀 이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사실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혼재된 경제 지표들 속에서도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특히나 얼마 전 발표했던 실업 수당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업률 이러한 경제 지표들 보면요. 이런 것들 고용 지표들을 봤을 때 사실 침체에 대한 흐름이 나오질 않고 오히려 고용이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연준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고용이 빠르게 식어가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난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용에 대한 냉각이 좀 빨라질 것이다에 대한 선제 조치로 금리 인하를 먼저 했는데 막상 이번에 금리 인하 하고 보니까 지표들을 봤을 때 약간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11월 FOMC 때는 그러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추가로는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서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10월 달에 이제 이번 달에 남아있는 경제 지표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토요일 날
제가 저희 쉬는 날에 중국 9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공개를 했는데 사실 다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과는 다르게 통화 정책 자체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을 그동안 하다가 이제 긴축에서 좀 이렇게 좀 완화로 좀 통화 정책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미국은 금리가 높은 상황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경기 부양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풀고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물가지수 자체가 낮게 나온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지금 경기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강한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이게 앞으로 지표들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지금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납할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앞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경제 지표들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증시 흐름들 보시면요. 특히 아시아 증시 쪽에서 중국이 그런 전 세계적으로 좀 뭐랄까 이런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한다라는 이유로 진짜로 막 중국 증시 엄청 올라갔지만 국제 유가도 중국에 의해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지금 저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기대감으로 좀 사실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기대감에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이 오른 만큼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상해 지수인데 이걸 보면요. 와, 이게 한 나라의 지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저런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지금 보시면요. 와, 정말 이게 미국 증시는 정말 이제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 가세요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한번 더 돌파가 나오면요. 이건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다우랑 S&P는 지금 신고가예요. 다우는 특히나 이제 금요일 날 은행 관련주들 실적 잘 나오면서 지금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비하면은 정말 먼 나라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저는 상승해 주길 기대해 보면서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보택시인데요. 사실 이게 좀 저는 이 영상을 저도 봤는데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여기에 이제 로보택시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옵티머스라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밖에 안 보였었습니다. 왜냐면 그 중간에 이제 로봇들이 막 춤추는 게 나왔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 로봇이 대단한데 이 생각이 들 정도였고 사실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 그런 악셀과 브레이크가 없고 그냥 자율주행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공개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그 앞으로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주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에이 저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사실 별로 의미 없다. 앞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이 사실은 지금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거를 일부 지역부터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게 사고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앞으로도 주시해야 되겠다 싶고 지금 로보택시 공개한 이후에 테슬라 주가 급락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일부 저는 차익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등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저렇게 빠졌고 오늘 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당분간 저 실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미국 증시 일정을 체크해 볼 건데 자, 이번 주에 미국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또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중국 또 GDP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중국 쪽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둘 다 양쪽 다 실물 경제 지표들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기 부양책을 좀 강하게 했지만 이 지금 이번에 나오는 지표가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트리거가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생산 소매 판매가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 조건이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 증시 드디어 실적 발표 시작되고요. 자, 수요일 날 장 전인데 ASML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수요일 날 오후 시간대겠죠. 장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날 모건 스탠리도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 장전에 TSMC 있는데 저번 주에 나왔던 TSMC 잠정 실적에 이어서 이제 본 실적 발표가 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장 마감 후 금요일 날 새벽이 되겠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넷플릭스가 이번에 뭐 이거는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흑백 요리사 건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흑백 요리사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고요. 해외 쪽으로도 이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흑백 요리사 제작 자체가 이제 콘텐츠리 중앙 그러니까 스튜디오 룰루랄라 쪽 관련 계열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제작을 할 때 넷플릭스에서 모든 판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제작비를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라던가 그런 스튜디오 룰루랄라 JTBC 쪽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그런 그 제작사에서 넷플릭스 측에다가 자 우리 이런 거 만들 건데 제작비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넷플릭스는 그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안에서 제작사들이 제작비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런 넷플릭스라던가 디즈니 플러스라던가 이런 쪽에서 만드는 그런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다 전부 다 IP가 넷플릭스나 그런 제작사 OTT사 쪽에 있고요. 사실 이 스튜디오 룰루랄라 쪽에 IP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흑백 요리사가 그렇게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IP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OTT 콘텐츠들을 특히나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다 IP를 다 넷플릭스 그러니까 그런 OTT 회사에서 직접 가져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왜? 흑백 요리사 같은 흥행하는 작품들이 하나 나오면요.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넷플릭스는 회사의 이익이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실적에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실적인데 어쨌든 넷플릭스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요. 추세 자체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보셔야 될 거는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ASML이랑 TSMC인데 뭐 TSMC는 잘 나올 것으로 좀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ASML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이제 노광 장비 네덜란드 회사 노광 장비 납품을 하는데 특히나 중국 쪽 매출이 높아요. 근데 이번에 과연 지금 중국에 대한 제재를 미국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중국의 매출이 거의 회사의 50%를 차지하는 ASML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과연 어떻게 충격을 줄지 안 줄지는 좀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고요. 사실 최근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반도체 섹터 위주로
상승 나오면서 마감을 했다. 사실 하이닉스는 강보합권이고 삼성전자는 2.5% 정도 상승했는데 저 상승이 조금 다소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좀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건재한 흐름 보여줬고요. 현대차는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 오늘 보면은 코스닥이 좀 다들 빠졌어요.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빠졌는데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 리보세나리 관련해서 FDA 승인에 대한 원래 올해 안에 뭔가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년까지 미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다 빠지고 비만 치료제라던가 일부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차별화를 보이고 있고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빠지고 그 수급이 반도체로 갔다. 이렇게 한 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시황이라던가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섹터별로 하나씩 이야기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섹터별로 하나씩, 종목별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의 특징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오늘의 타이틀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삼성전자 6만 원 지키고 반등 하나.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분위기 자체가 매우 안 좋아요. 특히나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반등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 좀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계신 이 삼성전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왜 지속되는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7월 11일 날 88,800원을 찍은 다음에 거의 35%, 40% 가까이 빠졌어요. 지금 2달 빠지는데 거의 2달, 3달 가까이, 3달 만에 거의 35%, 40% 가까이 빠졌는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거의 10%씩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달 만에 거의 시가총액이 30% 날아간 거예요. 거의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빠졌던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그 지금 하락의 이유 첫 번째로 파운드리 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숫자로 증명을 해보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TSMC는 지금 파운드리 쪽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실적이 이번에 적자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TSMC에 대해서 가는 물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거를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는 지금 역량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어떤 기술력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미국 팹리스 업체들이 대부분 다 TSMC에다가 거의
맡기고 있어요. 거의 독점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조금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HBM 콜 테스트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말끔하게 뭔가 좀 시원하게 통과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쪽, 그러니까 DS 쪽도 결국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 삼성전자의 지금 HBM이라던가 D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소홀하게 안일하게 대처한 건 아니었나. 지금 뭐 스마트폰 시장도 사실 갤럭시 이번에 새로 나온 AI 폰들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저조한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재무 상태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점점 기업이 성장을 해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성장보다는 약간 침체 약간 느낌이거든요. 왜? 지금 그동안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별 부분들로 쪼개서 보면은 성장하는 사업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삼성전자에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팔고 있지만 일반적인 가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경기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크릿컬 성향도 경기 방어 성향도 가지고 있고 지금 성장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이 잘 팔리니까 삼성전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전제품은 어떻게 보면은 필수 소비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뭐 냉장고라던가 TV라던가 이런 뭐 청소기라던가 이러한 가전제품들은요 사실 그냥 경기 방어 성향을 띠고 있고요 필수 소비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에 좀 반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은 사실 매출 자체가 어떠한 되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기보다는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에서 실적이 잘 나오려면은 스마트폰, DS, 파운드리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크게. 그러면 이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금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숙제는 TSMC에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그 팹리스 기업들의 그 물량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전자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잠정 실적 나오면서 전 부회장이 지금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러면 보통 이제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기업 뭐 거의 부회장급이 이렇게 사과문을 올린다는 건 저는 되게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나와야 정상인데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의 삼성전자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로 해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세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러면 넥스트가 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이 없어요. 답도 없을 뿐더러 지금 뭐 경영진들도 그냥 주가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냈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질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잠정 실적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컨퍼런스 콜이라던가 열리는 그런 회의에서 과연 이번에 실적이 나올 때 내용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겠고 거기서 뭔가 나온다. 뭔가 뭐 이제 사업적으로 뭔가 앞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앞으로 뭔가 조금 더 성과가 나올 만한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주들 중에서 조금 상승이 나오는 종목인데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좀 보시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8월 5일 날 급락하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사실 계속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하이닉스는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오테크닉스는 그때 빠졌던 자리를 지켜주면서 오히려 주가가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지금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TSMC의 장비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UV 드릴러라던가 이런 커팅, 레이저 커팅 쪽 관련해서 지금 TSMC에 납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TSMC 실적이 잘 나오니까 부각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오테크닉스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반도체주들 계속적으로 힘이 안 좋았는데 사실 9월달 이후부터 이오테크닉스는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TSMC 향에 대한 매출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오테크닉스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뭐 뭘 한다 아니면은 뭐 H뱅과 관련돼서 뭐 이오테크닉스의 장비를 쓴다 안 쓴다 이런 얘기가 확실히 나와줘야지 좀 강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지금 TSMC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HPSP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차트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PSP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TSMC 쪽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 올라오는 거 보시면 TSMC향 매출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SMC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과거에 HBM 관련주로 불렸던 특히나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HPSP는 사실 과거에 코스피 시가총액 5등 안에, 코스닥 시가총액 5등 안에 들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뭐 참담한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저점을 다지면서 좀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지금 HBM 관련주들이 최근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HPSP라던가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힘을 내주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저는 뭐 지금도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도 충분한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전력기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던 섹터가 바로 전력기기인데 지금 이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쪽에 투자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이러한 사이클 자체가 확장되고 있다. 지금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도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전력기기 플러스 전선 관련주들.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달에 끝납니다. 근데 사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 섹터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그동안의 공약이라던가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두 후보 공통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에 대한 노후 인프라 교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전선이라던가 전력기기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뭐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해리스가 되든 관계없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러한 AI 산업에 대한 그런 전력망이라던가 이런 노후망들을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온 종목들도 있는데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저도 이 사이클이 확장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 과연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3, 4분기에도 나올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쪽의 대장은 이 친구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주가가 안 빠져요. 정말 안 빠집니다. 이게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 9월 9일 날 22만 5,500원 이게 다시 못 볼 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가 만약에 빠질 거였으면 저기서 만약에 22만 5천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점이 낮아졌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저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횡보하면서 주가를 지키고 있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대장, 그리고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실적 잘 나왔고 3, 4분기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만큼
뭐 꾸준히 보시면 좋겠고, 이미 지금 전력기기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9월 9일 날 저때 저렇게 빠질 때 좀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거 늦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뭐 지금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LS 일렉트릭인데, 자 이 종목도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빠졌던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지금 3대장 있죠. 전력기기 3대장 중에 실적이 제일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적자가 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세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LS 일렉트릭이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고점 대비 거의 50% 조정 나온 다음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9월 9일 날 12만 6,200원 찍고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송전은 이제 뭐 그렇다 치고 거기에 납품은 많이 했을 거고 이제 배전이거든요. 결국에는 전력망 교체를 하면서 이 배전 쪽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배전의 강자인 LS 일렉트릭, 그리고 최근에 일본 쪽이랑도 ESS 관련해서 뭐 업무 체결을 하고 제휴를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북미라던가 이러한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LS 일렉트릭이 이쪽 3대장 중에서는 제일 강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강함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효성중공업인데, 자, 이 종목도 최근에 회복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보시면요, 약간 쌍바닥 만들어주고 W자 패턴 나오면서 지금 완전히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 35만 원대 저항대였는데 이 부분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40만 원대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지금 저기 46만 9천 원 부근 고점이었던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세 가지 그 그룹의 공통적인 사항은 역시나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그러면 앞으로 4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7월 달부터 이미 빠지기 시작했죠. 물론 그게 세론이었는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서부터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미리 다음 거를 보고서 미리 빠진 걸 수도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가 너무 과도했나 싶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전력기기 관련 종목군들은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힘이 좋아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유리기판인데요. 자, 오늘 사실 유리기판주들이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유리기판이 왜 이렇게 오늘 강했을까? 삼성전자나 뭐 이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그렇게 썩 강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에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앞으로 돈을 만들어 나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유리기판이 부각을 받았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은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게 CXL이라던가 유리기판주들 이런 쪽이 움직입니다. 사실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23년도에는 진짜 HBM 관련주들이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CXL이라던가 유리기판 쪽으로 움직임이 나와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23년도에 HBM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만약에 유리기판을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이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이야.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는 유리기판을 도입할 것이다, 웨이퍼 이제 유리기판 무조건 다 쓰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유리기판이 왜 차세대 기판이라고 하냐면, 지금 흔히 D램이라던가 SSD, 낸드 쪽에 들어가고 있는 SSD 그런 하드라던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런 PCB 기판들은 보면요, 지금 이 미세 작업 자체가
좀 힘든 구조예요. 그 PCB 기판 자체 구조 자체가 힘든 구조고 유리기판을 쓰게 되면은 이 웨이퍼에다가 바로 회로를 이제 노광 장비를 통해서 바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공정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많은 분들이 보고 뭐 데스크탑 뜯어보시면은 그 안에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뭐 디램만 보더라도 아니면 SSD 하드만 보더라도 거기에 녹색깔로 덮여져 있는 PCB 기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그 디램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이런 주문형이라기보다는 지금 범용으로 다 규격이 정해져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들은 대부분 다 PCB 기판에다가 사용해서 그렇게 납품이 일반적으로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대처할 만한 이 유리기판 그러면 앞으로 뭐 CXL이라던가 이런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는 유리기판이 더 사용될 것이고 HBM도 나중에는 유리기판으로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미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리기판주들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가 사실 TGV라고 해서 이제 글라스에다가 구멍을 뚫는 그런 장비를 사실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필옵틱스도 지금 제가 저번에도 이건 말씀드렸지만 유리기판 관련주들 대부분은 OLED 장비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OLED가 뭐 반도체 공정 중에 증착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증착을 하면서 이러한 그런 가지고 있는 기술들 왜냐면 그런 최근에 OLED라던가 LCD 모니터 뭐 TV 이런 것들 만들 때 어쨌든 그 증착을 할 때 반도체가 잘 손상이 안 되고 딱 잘 붙을 수 있게 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유리기판에다 진출 선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옵틱스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런 유리기판에다가 구멍을 뚫는 장비를 개발한다. 어떻게 보면은 HBM으로 따지고 보면은 한미반도체 TC본더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뭐 만약에 지금 이 유리기판은 아직 돈이 얼마나 될지 이 시장이 과연 얼마나 커질지는 지금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 오늘 반도체주들 중에서 이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반응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이에요. 지금 뭐냐면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완전히 거의 땅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그 기대감이 있는 섹터 분들에게 많이 집중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종목은 이제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동박에 대한 뭐 가치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지만 역시나 이 약간 유리기판계 대장 중에 하나인 쌍두마차거든요. SKC랑 삼성전기인데 이 SKC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오늘 뭐 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저는 뭐 SKC가 과거에도 지금 보시면은 5월 달에 저때 유리기판 갈 때 거의 한 달 만에 2배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근데 되게 웃긴 게 6월 달에 저렇게까지 올라가다가 올라가기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었어요. 9월 초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다 좋은데 올라갈 때 진짜 세게 가거든요. 빠질 때 근데 또 무섭게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하실 때는 좀 타점도 잘 잡으셔야 되고 또 목표가와 손절가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대응을 하셔야지 만약에 고점에서 샀는데 내가 손절 라인 안 정해놓고 대응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저기 고점이 20만 원이었는데 한 19만 원, 18만 원 이때 사신 분들 지금 그때 11만 원까지 빠질 때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JNT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9월 10일부터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웃긴 게 다른 유리기판주 갈 때 안 가다가 뒤늦게 좀 움직인 다음에 역시나 이 종목도 오르기 전 가격대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반등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과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빠질 때는 또 그대로 다 기대감이 소멸되거나 기대감이 부족하거나 기대감이 실망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비만 치료제인데요.
사실 위고비 출시가 이제 내일인데 비만 치료제는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부 종목군들의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일 출시니까 오늘부터 세론 아니냐, 아니면 또 내일 또 세론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수에 보는 종목들은 몇 종목 안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보면은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 나왔거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 오늘 조정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블루엠텍은 지금 보시면은 저게 싹센다가 과거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블루엠텍이 싹센다 유통을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위고비가 이제 싹센다보다 가격이 한 4배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유통을 거의 60% 가까운 유통을 블루엠텍이 맡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세론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종목은 아까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고요. 자, 나이백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갔는데 갑자기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학술 뭐 회의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정확하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어떤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 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인데 이 펩트론은 지금 정말 이때 7월 23일 날 고점 부근을 거의 다 와가요. 지금 유상증자 권리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주가는 굉장히 상승 탄력이 뛰어납니다. 지금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거죠.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고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주사형, 그다음에 경구형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니까 최근에 유한양행이 렉나자로 FDA 승인 받으면서 약간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HIV 같은 경우는 사실 리보세라립 딱 하나잖아요. 간암 신약에 대한 모멘텀 하나인데 사실 유한양행이라던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본업 자체가 돈을 버는 구조의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음 신약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준비하는 신약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번 승인을 받은 데는 또 다음 승인도 잘 받아요. 사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항암 쪽에 FDA 승인 받은 게 없는 거지 일반적인 치료제로 FDA 승인 받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한미약품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알테오젠,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펩트론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제형을 변경하거나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굉장히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 많이 빠지면서 이 부분들을 소화하고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저는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삼청당 제약인데 이 종목은 사실 과거에 좀 잘 갔었는데 최근에 힘이 좀 약합니다. 사실 삼청당 제약은 S패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주사형에서 경구형으로 제형 변경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방변성 아일리아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만제 관련 사업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삼천당제약처럼 이렇게 최근에 바이오주도 올라갈 때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오늘 탑픽주를 공개를 할 건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갑자기 왜 네 가지 섹터 다 다른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쇼박스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박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쇼박스는 올해 좀 좋은 일들이 많았죠. 파묘가 1000만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파묘에 이어서 지금 오컬트 영화, 그러니까 파묘도 오컬트였는데
이제 다음 오컬트 영화가 11월에 개봉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사흘인데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이게 얼마나 좀 흥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김고은 씨, 그러니까 파묘에 나왔던 김고은 씨 주연의 대도시의 사랑법 10월 개봉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이 새로운 신작들 그리고 파묘에 이어서 지금 신작들 개봉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이게 메인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인데요. 요게 12월 26일 날인데 과거에 쇼박스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적이 있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뭐 오징어 게임 시즌2뿐만이 아니라 뭐 OTT라던가 이런 영화 쪽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못 올랐어요.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쇼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배급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제작을 함께 하기 때문에 판권을 이 쇼박스에서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흑백요리사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만약에 우리나라 어떠한 그런 제작사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우영우라던가 이런 종목들 갔던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런 오징어 게임 시즌2라던가 지금 여기서 자체적으로 제작 배급하고 있는 이런 영화들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2017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1000억대 매출 달성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쇼박스 같은 경우는 전성기가 옛날에 그 2015년도에 도둑들, 그 전지현 씨 나왔던 영화들 있죠. 도둑들, 뭐 암살 이런 영화들 때문에 사실 그때 그 해에만 뭐 천만 영화가 3편 나왔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굉장히 잘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매출에 대해서 되게 부족했는데 지금 요번에 파묘를 계기로 해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차기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 쇼박스를 왜 보고 싶냐면 사실 좀 애증의 종목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팍스경제TV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이번에 한번 제대로 시세 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한강 소설가가 노벨상을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스24처럼 그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누가 진짜 예스24는요 팔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바로 갭상승 상한가 그 다음에 점상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연상인데 내일 또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수상을 한다거나 어떠한 콘텐츠 쪽은 뭔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뭔가 흥행을 하거나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시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주도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고 특히나 미국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포인트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의 척도를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